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10월 초로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 한국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그 국내 열의 다사다난 중에서 현안이 많습니다만, 미국과의 통상협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80년대 말 그 IMF 같은 말이죠. 엄청난 그 국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정부는 뭐 국익을 최우선은 원칙으로 대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신중하게, 그 다음에 믿음직스럽게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 그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시비를 가리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오늘은 그 이른바 3,500억 달러 미국의 그 투자 요구라든지, 우리 한국 언론의 문제, 뭐 기레기 언론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시끄럽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기레기 언론의 모습이 우리 정전협정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한미 동맹, 불평등 조약이죠. 그리고 국민과 언론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진보 보수 언론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언론이 그 어떤 교과서적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영역을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고수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영역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언론 보도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 뭐 보도를 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그 원칙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를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우리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과 통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우리가 분단과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말이죠. 1300여 년 동안 그 단일 국가를 이루어왔다는 면에서,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의 구심점, 그 끈끈한 그 민족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분단과 통일 문제는 우리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북한이 오래됐습니다마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단일팀을 이루고 경기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전 국민은 엄청나게 감동하고 뜨겁게 성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인데,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말이죠. 이 사상과 이념의 차이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이분화시켜가지고, 북에 대해서는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접촉하거나 같이 행동하지 하는 것은 다 범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진보 언론은 막힘없는 사고와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 국보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든 언론인들이 통일, 남북, 분단 문제 이런 거 할 때는 다 자기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도 보면은 6.25 전쟁을 겪었다는 그런 아픔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한미 동맹이 그 불평등 조약이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그 권리라는 말이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적 발상이 현실화되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심각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뭐 거의 7, 80년대, 뭐 90년대 제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재 정권이 한미동맹을 문제 삼는 것은 뭐 이적행위다,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엄청나게 탄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한미 동맹이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당시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면 백지화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행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어떤 역기능이 순기능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 때부터 좀 노골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보면 트럼프가 여전히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뭐 5배 올려라, 10배 올려라 그러고 또한 동맹을 말이죠. 은근히 그 수단을 해가지고 대미 투자를 말이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됐습니다만은 우리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말이죠. 3,500억 달러 요구는 대단히 부당하다. 그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 침탈 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에 말이죠. 규탄하는 항의 사안을 주한미 대사관에 전달했어요. 그것을 참 이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말이죠. 대미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심각한 그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13명이 지난 2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런 요구사항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처리를 요구하고 미국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보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한미 통상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해야 되냐. 물론 그건 뭐 언론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의 어떤 그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경제 문제라는 점에서 언론이 말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를 충실히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언론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자기들 언론의 그 주관에 의해서 보도의 유무라든지 경중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언론인들이 보도에서는 객관적 보도를 최우선하고 또한 그 강조를 하고 공익 언론의 그런 취지를 강조를 하는데 역시 언론은 그 하나의 그 사회적인 권력이면서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볼 수 있죠. 그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 언론 소비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의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수견 역할로서 권력을 자본 권력,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에 대한 말이죠. 한국에 대한 부당한 투자 요구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도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이 뭐 그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도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중차대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거기에 대해서 해설 기사라든지 논평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사실 보도 몇 주 손 끄적거리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뭐 우리 그 지금 3,500억 달러는 우리 1인당 그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 금액이고 우리 외환 보유액의 그 80%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뭐 거의 무감각하고 그 초연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언론인 생활을 1975년에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꽤 지났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도 사실 언론을 비판하는 좀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자유는 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이런과 직결됐기 때문에 쉽게 그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있다,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그 연구를 좀 많이 한 사람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펴낸 책 보면 21세기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뭐 그 좀 상당히 두꺼운 페이지로다가 제가 이제 그 발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1세기 이제 미디어 사회학. 제가 이제 미디어 사회학 강의를 대학에서 수년간 했었는데, 역시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또 이렇게 좀 두껍게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크린 미디어, 즉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청소년 어린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단행본을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좀 조심한다는 원칙하긴 전제를 합니다만은 좀 AB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비판을 좀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어떻게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단행본을 연재를 낸 바 있고, 또 이제 지난해 한미 150년사, 한미 근현대사 150년사에 대해서 이 또 단행본을 제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남다른 좀 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씀드릴 부분도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3,500억 달러 미국의 투자 요구, 우리 언론의 이제 그 보도 좀 문제죠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 보도의 문제의 어떤 뿌리가 이게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른바 국내에서는 거의 소역화되고 저체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언론 사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러는데, 자, 7, 80년대 뭐 그때부터 우리 그 군사 독재 정권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보법으로 다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배 언론인들이 사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업적을 좀 남기시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언론인들의 이제 저서를 이제 좀 뒤져봤습니다만, 이제 박권장 선생님의 자유언론의 명제라는 책이 80년대 중반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언론 자유 문제, 독재 정권의 언론에 대한 탄압, 집중적으로 아주 맹렬하고 날카롭게 지었습니다만,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좀 예속성, 불균형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해서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이제 또 분단과 관련해서 전환시대 논리 등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 보도가 잘 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분단을 넘어서라는 말이죠. 이제 본인 어떤 청년 시대 또 자서전 비슷하게 책을 내셨는데 8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선생님이 한미 동맹, 한미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 통일 문제에서 남북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한미 동맹이 말이죠. 분단에 직결돼 있고 또 통일 문제와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역시 7, 80년대 선배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중과 자유 언론이 또 송건호 선생님이 이제 대표를 해서 주셨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한미 관계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언론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학계도 시시비를 가리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종속적 예속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죠. 이렇게 내놓으라는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 등이 그 우연의 결과는 아니고, 아까 언론을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이제 7, 80년대 그 현역에 뛰셨던 분들이, 기라상 같이 그 유명했던 분들이, 분단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것처럼, 정치라든지 말이죠. 이런 외교 분야의 그 학문에서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그 상대해 봤을 때 5급 공무원 이상의 그 고위공직자들도 한미 관계 불평등성에 대해서 뭐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정부의 그 공무원도 그렇고 국방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분들은 그 뭐 공무원 시험에서만 한미 관계 그 불평등성에서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이제 그 현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룬 적도 없고 근무 중에 그런 부분이 그 어떤 고민스러운 현안으로 등장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말이죠. 뭐 그 언론이고 그다음에 그 정치 그다음에 학계 등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 저희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고를 중단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500억 달러라는 투자 요구가 드디어 이제 한미 동맹에 그 이름을 걸어가 빙자해서 미국이 한국에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요구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보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런 부분이 저 후손들이 어떻게 볼까.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금 한국 언론, 기레기 언론이 좀 그 이른바 국법법과 한미 동맹 이런 부분을 성역화하면서 진보 보수 언론이 두 개 영역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외면하고 침묵하고 문제 삼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오늘날 언론의 말이죠. 부적절한 모습. 그리고 이제 유튜브 등에서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 언론의 형태로다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빚어진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기성 제도권 언론, 신문 방송의 책임도 부관치 않다. 신문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국보법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 두 가지 큰 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거기서 많이 카드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최근에는 뭐 음모론, 뭐 불가평가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깊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모론도 뭐 창작 그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보면 좀 아슬아슬하죠 사실은. 음모론이 그 진상 규명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문제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점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중매체 신문 방송이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말이죠. 21세기에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 보도, 공정 보도, 공익 보도를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 신문 방송을 집중적으로 정부 차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등에. 근데 우리 사회는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말이죠. 하지 않고 그냥 날탕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12.3 이후로 내란 사태가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일부 재판 중입니다만은 일부 사회 현상에서 보면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보면은 역시 그 대중매체가 뭐 사상 초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계속적으로 그 내란의 주범이라든지 종범 관련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그냥 그 가감없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민에게 이제 접해지는 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긍정,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이 말이죠. 반드시 CCTV를 가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는 예를 듭니다만은 시사 논평이라든지 뭐 그 전국 진단의 프로가 보면 대부분 거대 여야당 그 관련자나 당사자들이 나오고 가운데 이제 그 방송사의 MC가 말이죠. 중개 역할이나 하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그 프로를 보는 시청자는 말이죠. 여야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 들을 뿐이고, 과연 저것이 어떻게 그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그리고 좀 그 어떻게 그 평가되고 진위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오늘은 이제 3,500억 달러 미국의 부당한 요구, 거기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규탄 성명, 주한 및 대사관을 방문한 그런 보도가 대단히 미흡하다. 그런 것이 기레기 언론의 오명을 말이죠. 더 좀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